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릿 슈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클릿 슈즈의 장단점들이 생각날 때마다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클릿 슈즈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클릿 슈즈를 사용한 지가 2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입문자로서 클릿 슈즈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겪어본 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클릿을 사용한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되어 가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릿은 바로 이 스페셜라이즈드 기본 클릿이에요. 이게 입문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릿이라고 해서 가격대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라 이거를 그때 구매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바닥이 이미 많이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시마노 노란 색깔 클릿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릿 슈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 로드 자전거에 입문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같이 타는 사람들이 다 클릿을 사용을 하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클릿 사용하는 점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나처럼 아직 로드 자전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클릿 슈즈를 착용을 해도 되는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우선 제가 생각하는 클릿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클릿 슈즈의 가장 큰 장점은 페달과 발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입문자일수록 근육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힘들고 그 느낌을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크게 뭐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저는 초반에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클릿 슈즈를 끼고 자전거를 타보니까 확실히 그냥 평페달, 운동화 신고 평페달로 자전거 탈 때보다 당기는 힘을 조금 더 쓸 수 있어가지고 코어 힘도 꽤 길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평페달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탈 때는 당기는 힘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근육을 계속 쓰다 보니까 금방 지치기도 했는데요. 클릿 슈즈를 신고 난 이후에는 미세하더라도 그 당기는 힘도 같이 사용을 해서 오히려 근육을 좀 나눠서 힘을 나눠 쓴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어필 라이딩을 좋아하는데요. 그때 가장 장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클릿 슈즈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 좀 더 파워를 낼 수 있게 됐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클릿 슈즈의 장점 2번째는 바로 다운힐에서도 발이 페달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위험이 없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케이던스가 높아지는 상황이 와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평페달로 이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냥 쭉 내려갔다가 그냥 다시 쭉 올라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낙타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낙타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이 내려오는 힘을 좀 반동을 받아서 또 그 다음 낙타등을 올라가야지 더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평페달로 이 낙타등 라이딩을 했을 때 제가 기어비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케이던스도 막 높았다 낮았다 이게 되게 반복이 심하다 보니까 좀 잃어버리는 파워가 많은 거를 제가 느꼈어요. 클릿 슈즈 사용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케이던스가 갑자기 변하더라도 발이랑 페달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미끄러지거나 이런 염려 없이 바로바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다시 어필로 올라가고 기어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라이딩에서 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힘이 많이 낭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클릿의 2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발이 페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필에서 댄싱을 칠 때 발이 이제 페달에서 미끄러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적고 더 안정적으로 댄싱을 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클릿 슈즈의 3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클릿 단점 첫 번째, 우선 비용적인 면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클릿 슈즈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사실 부담이 훨씬 적은데, 클릿 슈즈를 사용하게 되면 슈즈도 사야 되고 클릿도 사야 되고 그리고 클릿 페달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입문자의 경우 클릿이나 클릿 페달 같은 건 중고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뭐 슈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좀 가격이 적당한 클릿 슈즈를 고르는 걸 추천을 합니다. 클릿 슈즈 두 번째 단점은 클릿 슈즈 자체의 불편함인데요. 지금 보면 이렇게 특히 시마노 클릿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옆에서 보셔도 이렇게 그렇고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걸을 때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클릿 커버가 있어서 그걸 끼우면 좀 낫긴 한데, 사실 클릿 커버는 클릿을 보호하는 용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걷는 거는 운동화를 신는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될 경우에 발이 계속 이제 이 클릿 슈즈 안에서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안에서 발가락을 그냥 이렇게 조금 꼼질꼼질 하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라이딩을 계속 하다 보면 발 저림도 오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바로 이어지는 건데, 이 클릿 슈즈의 자기 그런 발가락 위치에 맞게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위치를 잡을 경우에 무릎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사실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처음에 클릿을 끼워서 타보시고, 좀 탔는데 나는 뭐 왼쪽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 하면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입문자들이 클릿 슈즈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클바링에 대한 공포죠. 근데 이 클바링은 제 생각에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5번이나 클바링을 했는데, 신호가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에요? 네. 오오오오오. 괜찮아? 그나마 다행인 건 막 달리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크게 다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어쨌든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두려움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같이 라이딩 하던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좀 크죠. 그래서 저도 클바링 때문에 사실 클릿 슈즈 입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이전 영상에서 클바링 한 장면을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처음 했던 클바링이 왼쪽을 뺐는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바람에 자전거랑 제 몸이 같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 첫 클바링이고, 그 이후에도 사실 더 4번의 클바링을 하기는 했는데 매번 다 똑같아요. 사실 클바링을 몇 번 하다 보면 하기 전에 딱 느낌이 와요. 아, 내가 또 넘어지겠구나. 알고 나면 늦었어요. 뭐 정말 순발력 있게 갑자기 탁 다른 발을 뺀다든지, 뭐 그래서 그 발로 딱 잡는다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무조건 미리 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맞는 말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클바링은 없었는데, 아무튼 클릿 단점 중에 가장 큰 점이 바로 이 클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이 더 있어요. 오르막에서도 신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막에서 만약에 중간에 신호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클릿을 빼고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르막에서 다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갈 때, 이때 다시 클릿을 끼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다리 힘도 되게 많이 들고 평지랑 또 다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나 이
오르막에서 신호 걸리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다시 클릿 끼고 오기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정말 컸고, 마지막으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정말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럴 때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클릿을 빼지 못했을 경우, 급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발은 자전거에 묶여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대형 사고죠. 자전거 탈 때는 항상 앞을 잘 보고 긴장을 한 상태로 타는 게 이제 맞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발이 묶여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을 못 빼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그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 클바링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처음에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왜냐면 한 번 딱 클바링 하고 왠지 난 이제 안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클릿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약간 자신감도 붙고, 아,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려고 그 약속 장소로 막 혼자 가고 있었어요. 잘난 척하면서 또 이렇게 신고 막 가고 있었는데 신호 바꾸는 버튼을 딱 봤어요. 그래서 아, 저걸 내가 눌러야겠다. 근데 오른발이 페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버튼을 누르려고 딱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그대로 오른쪽으로 꼬꾸라졌어요. 거기 옆에 이렇게 공사 중인 분들 계셨는데 진짜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방심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클바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그때 두 번째 클바링을 그때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클릿 슈즈를 신은 지가 꽤 오래됐고 이제 저보다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능숙하게 라이딩을 잘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데 이렇게 교차로가 나왔어요. 스탑 사인이 있어서 이제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차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진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클릿을 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차가 없나 보다, 클릿을 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갈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안 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갑자기 남편이 딱 서는 거예요. 그 동시에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 내가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꼬꾸라졌는데, 이때는 다행히 벌써 제가 3번째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 거의 낙법을 했어요. 다치기가 싫어서 등으로 탁 넘어져가지고 상처는 안 났는데, 이때 또 이제 알았죠. 아, 진짜 잘난 척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빼야 된다. 그래서 저와 같은 로드 자전거, 클릿 슈즈 입문자를 위해서 클바링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클바링을 하지 않는 방법은 자전거가 멈추기 전에 무조건 클릿을 페달에서 빼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클릿을 이걸 너무 일찍 뺐다, 이 정도는 너무 일찍 뺐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찍 빼시는 게 넘어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항상 내 발과 페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까먹으면 클바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 양발은 이 페달에 딱 묶여 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막에서 이제 신호를 받고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어서 다시 출발을 할 때 클릿을 페달에 연결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리 기어비를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시 출발할 때 다리에 무리가 덜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클릿을 페달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초보자일수록 무조건 한 발을 더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발을 빼는 게 익숙하고 그게 덜 위험하다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왼발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요. 차가 왼쪽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넘어지더라도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게 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왼발을 빼는 게 낫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5번째는 핸들바를 절대 클릿이 이제 페달과 연결되어 있는 방향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5가지가 제가 생각해본 클바링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릿 슈즈를 신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입문자로서 제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클릿 슈즈를 신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냐면 자전거를 조금 더 많이 즐겁게 타고 싶고 그리고 라이딩 횟수도 많고 뭐 좀 장거리 라이딩도 많이 하고 그러면 클릿 슈즈를 추천합니다.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기록 향상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덜 힘들게 라이딩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는 추천을 하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출퇴근 정도 하는 거고 뭐 집 앞에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좀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클릿 슈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릿 슈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 담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와 같이 아직 입문자고 클릿 슈즈를 신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견해까지 줄 수는 없지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겪고 있는 그런 클릿 슈즈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